초이,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지 않나요? 그럼요.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는 휴게소 들르는 재미로 버티죠. 그런데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 특히 그 우동 한 그릇, 호두과자 한 봉지가 왜 시내보다 훨씬 비싼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임대료가 비싸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하고 이상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상한 구조요? 뭔가 흥미로운데요. 일단 충격적인 숫자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휴게소에 입점한 간식 코너, 예를 들어 커피나 호두과자, 핫바 같은 가게는 매출의 최대 61%를 수수료로 낸다고 합니다. 61%요? 재료값 빼고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식당 같은 경우도 최대 50%에 달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가 보통 20에서 30%대인 거 감안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상식 밖의 수준입니다. 이러니 음식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어마어마한 수수료는 다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땅 주인인 한국도로공사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돈이 흐르는 길이 좀 복잡해요.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전체 휴게소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민간 운영사에게 운영을 맡깁니다. 이때 도로공사는 운영사 전체 매출의 약 10% 정도를 임차료 명목으로 받아요. 입점업체는 61%를 내는데 도로공사는 10%만 가져간다고요? 그럼 중간에 50% 정도가 부응되는데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민간 운영사가 가져가는 몫입니다. 정리하면 맨 아래에 있는 입점업체는 중간 관리자인 운영사에게 매출의 50에서 60%를 수수료로 내고 이 운영사는 맨 위에 있는 건물주 도로공사에 다시 그중 일부인 약 10%를 내는 다층적 구조입니다. 완전 중간에서 다 떼어먹는 구조네요. 그런데 운영사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건가요? 도로공사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감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합니다. 도로공사와 민간 운영사 간의 아주 특별한 관계 때문인데요. 최근 몇 년간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고위 임원이나 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 운영사의 임원이나 감사 같은 높은 자리로 재취업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정관예우군요. 감독해야 할 기관의 퇴직자가 감독받아야 할 회사로 자리를 옮긴다니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 아닌가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심지어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민간 운영사와 맺는 계약서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도로공사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슬쩍 넣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퇴직자 자리를 만들어주는 공식적인 통로가 된 셈이죠. 이건 정말 대놓고 우리 사람 꽂을 테니 잘 챙겨달라는 신호잖아요. 상황이 이러니 운영사가 도로공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도로공사는 비싼 수수료 문제를 그냥 눈 감아주는 거고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운영 서비스 평가 방식도 문제입니다.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항목이 도로공사 보고서 평가 같은 주관적인 평가 항목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성 담당자의 마음에 따라 등급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운영사 입장에서는 도로공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게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겠네요. 그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퇴직 임원을 모셔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운영사 입장에서는 도로공사에 임차료도 내야 하고 퇴직 임원 월급도 줘야 하니 그 모든 비용을 결국 가장 아래에 있는 입점업체 수수료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요. 최근 4년간 휴게소 돈가스 가격이 25%, 호두과자가 14.6%나 오른 게 우연이 아닙니다.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는 내부의 연결고리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판에 또 다른 거대한 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외국계 금융자본입니다. 금융자본이요? 휴게소 사업에 투자은행 같은 곳이 들어왔다는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문 그룹인 맥커리 자산운용이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소위 알짜 휴게소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맥커리요? 그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터널, 지하철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서 유명해진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맥커리는 일반적인 투자회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도로, 항만, 공항처럼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 년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선호하죠.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였던 겁니다. 왜 매력적이었을까요? 고속도로라는 폐쇄된 공간에 있어 경쟁자가 없고 여행객들은 반드시 들를 수밖에 없으니 수요가 끊이지 않죠. 즉 망할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자산인 셈입니다. 맥커리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본 거죠. 맥커리의 움직임은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2014년 단 한 해에 당시 전국 매출 1위였던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와 2위였던 서해안고속도로 횡담도 휴게소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면서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시작부터 1, 2등을 한꺼번에 잡았네요. 정말 작정하고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에는 평창휴게소를 인수합니다. 이건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 도로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처음으로 휴게소 시설을 민간에 직접 매각한 사례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도로공사의 단기적인 재무 개선 노력이 외국계 자본에게 시장 진입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공기업이 판을 깔아준 셈이네요.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맥커리는 약 600억 원을 들여 당시 매출 3위였던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의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1, 2, 3위가 모두 맥커리의 손에 들어가는 이른바 시장 장악이 완성된 겁니다. 와, 이건 거의 시장을 독점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금융자본이 들어온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맥커리 같은 인프라 펀드의 최우선 목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수익입니다. 휴게소 음식 맛을 개선하거나 운영을 효율화해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꼬박꼬박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게 훨씬 쉽고 확실한 투자 방식이죠. 그렇군요. 이들은 휴게소를 공공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그냥 수익률을 내는 금융 상품으로만 보는군요. 그렇죠. 이런 금융자본이 투자할 때 흔히 사용하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최저 수수료 보장 조항이나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자동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조항 같은 것들이죠.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안전한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의 위험은 줄어들지만 그 위험은 고스란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운영사는 보장된 수익을 맥커리에게 줘야 하니 입점업체에 더 높은 수수료에 매길 수밖에 없고 입점업체는 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기존의 고수수료 고물가 구조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도로공사는 퇴직자 자리를 챙기고 민간 운영사는 정관을 방패 삼아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맥커리는 이 구조 위에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뽑아내는 그들만의 완벽한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공기업, 민간 운영사, 외국계 자본이라는 세 개의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비싼 가격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이른바 삼각 연합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최하단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건 입점 상인들과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죠. 정말 씁쓸합니다. 이 견고한 카르텔 같은 구조를 깰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문제인 수수료부터 손봐야죠. 지금처럼 60%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유통업계 수수료를 고려해 최대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61%에서 25%면 엄청난 변화네요. 그것만 돼도 입점업체의 숨통이 트이고 음식 가격도 훨씬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도로공사의 썩은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퇴직자들이 관련 운영사에 쉽게 자리를 옮기는 통로를 막아야 하죠. 계약서에 있는 불공정한 감사 추천 조항 같은 독소 조항은 당연히 없애야 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해서 취업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평가 방식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근본적인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군요. 맥커리 같은 금융자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휴게소처럼 공공성이 강한 기반 시설을 금융자본이 독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사회가 이제 제대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들이 맺는 계약 내용이 공익에 어긋나지 않는지 정부가 공익성 심사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핵심 공공자산에 대한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휴게소 우동 한 그릇에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 공공성이 일부 집단의 이익 때문에 훼손돼선 안 되겠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묻히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